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19일 일요일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장 전 마지막 결승전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난해한 편성 구도가 상당수 눈에 띄는 가운데 자, 올 시즌 첫 번째 대상 경주가 서울 구경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세 이상 최강의 스프린터를 결정하는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 서울 구경주에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방송 후반부에 구경주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1800m 혼전정 한발 역습이 가능한 추입, 9번 업라이트까지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 정성주기 캐주얼 컨디션으로 늘어난 거리에서도 당연히 도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10번 스마티 블루 강조드리고요. 올 시즌 3관마 경주에서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전력이죠. 앞으로 더 뻗어나갈 말 5번 디터미네이션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직전에 아쉬운 목차 3착인데 진로가 딱 2번이나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걸음을 보였던 2번 모닝대로 자, 이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 1400m가 적정거리로 보여요. 2번 모닝대로 강조드리고요. 당시 무정영웅이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너끈히 극복해냈던 전력. 이번에 정상주기 부담 중량도 52, 여전히 유리한 부중이죠. 이 4번 다이내믹 스타의 선정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당시에는 공백 이후 출전에 체중도 좀 많이 불었고 적절하게 체중 빠지고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와 이 8번 굿캐스팅의 선정 기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아직은 실전에서 완벽한 능력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말들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대다수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서로 간에 해볼 만한 상대고도 맞나 이번에 자, 입상한 자리에 도전하는 세력들 몇 두가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스타트 3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3경주 스타트 제가 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 인마호흡의 변화와 전개상의 유불리, 전개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력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6번 원더풀 플레저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원더풀 플레저는 솔직히 직전에도 인기 1위였던 말이에요.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분명히 병력이 있었죠. 발굽 질환이 있었습니다. 재관부 열창이라는 병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직전에 다나카 기수와의 호흡 속에 입상을 차지할 때 당시에도 발굽이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극복을 하는 입상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상대가 더 약해져 있다라는 판단 하에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인마호흡상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후에 다시 제염 발병합니다. 제염 있어요. 그러나 안장의 교체, 인마호흡의 변화로 인해서 원더풀 플레저가 이끌어낼 수 있는 밸런스가 잘 맞으면은 사실 발굽 질환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기를 멀로기수와의 호흡을 기대를 해보는 6번 원더풀 플레저입니다. 사실 능력상으로는 이 편성에서는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은 꼭 체킹해야 합니다. 발굽 질환, 다리, 똑, 발바닥 꼭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우선적으로 외곽의 11번 킹칸 모르와 7번 정문볼트, 10번 경부 도령을 추천드립니다. 11번 킹카모르는 이미 직전 경주에 가능성 있는 4위의 순위를 기록한 전력이고 선임력을 발휘했었던
뭐 직전에는 앞선까지 인코스였기 때문에 앞선까지 가담했었던 전력이라서 이번에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 당일도 많은 관심을 모을 전력입니다. 크게 무시할 이유가 없는 인기마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정문볼트와 10번 경부도룡은 사실 7번 정문볼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이제 공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낙마 주행 중지 이후에 다시 한번 출전했던 직전 경주에서는 흐름이 느려서였는지 모래를 맞으면서 계속 그 고개를 쳐들면서 주행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거기서 힘 소진 다 했어요. 1300m 뛰는데 초중반 코너 직선 들어가기 전에 기수와 말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거기서 힘 소진을 다 했던 전력입니다. 이런 유형의 말들이 좀 더 앞선을 공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수월하게 경주를 풀어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복병권이 되겠고요. 10번 경부도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도 복병으로 말씀을 드렸던 전력, 혈통상으로는 이 말은 기습 선행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는 복병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출전마 간 또한 입상 도전마 간의 능력 편차가 커 보이지 않는 구도입니다. 6번 원더풀 플레이저는 김지영이 형 설명대로 10월 26일 날 재염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뭐 인마업적인 측면에서의 좀 안 좋은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경합도 선두 경합 무리를 했죠. 이번에도 이제 발굽 질병의 이제 완치 여부 당일 컨디션도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뭐 정상 컨디션이라면 6번 원더풀 플레이저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 한 자리 쟁취해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듭니다. 여기에 11번 킹칸 모르와 그리고 7번 정문볼트 직전에 시종 내측에서 고개 들고 실랑이를 펼친 끝에 힘 소진이 많았던 그 아쉬움을 이번에 얼마만큼 만회할 수 있을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자, 여기 5번 투어 다이아가 존재합니다. 지난 7월 6일 날 동거리 입상 시 당시 선행 강공작전 주요함에 입상을 했는데 8월 경주와 10월 경주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그야말로 졸전. 직전에는 발주는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출발 후 외측기댐, 추돌 여파로 다소 자리 잡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졸전이었죠. 하여튼 요 편성에서 5번 투어 다이아도 초반에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도 크고요. 이제는 발주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또한 전개이점도 살려볼 수 있는 5번 투어 다이아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투어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들어서 발주가 좀 좋지 않았었다는 부분. 직전에는 그나마 무난하게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왜 바깥으로 이렇게 기대면서 나왔었던 출발이었거든요. 여전히 안정적인 출발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난제는 체중이죠. 마방에서 계속 불리려고 하는데 말은 훈련이 강해지면 밥을 먹지 않는. 그래서 체중 변동폭이 상당히 큰 유형입니다. 이번에도 체중이 빠질까 봐 오히려 걱정이 되고 있는 전력. 더 쪄서 나오는 것도 문제, 빠져도 문제. 이중고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가 가장 관건이라서 5번 투어 다이어는 한 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이미 동거리 검증 전력이죠. 편성도 잘 만났고 전개도 상당히 유리하게 펼쳐낼 말 6번 원더풀 플레저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는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 능력의 상승세를 보이는 승급마 한도에게 관심 가는 가운데 이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전으로 외치게 되는데요. 자, 눈에 띄는 말 바로 9번 왕탱입니다. 자, 주행 심사도 잘 치루었고 데뷔 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가장 월등한 능력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죠. 직전 당시 앞선 빠른 흐름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응수를 했고 종반에는 정말 압도적인 탄력을 보이며 아주 우수한 주폭 겸비 탄력으로 압승을 거둔 전력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직전보다는 막상에는 강해졌습니다만 직전에 보여준 걸음이라면 승급전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전력이고요. 빠른 흐름도 너끈히 극복해내는 선두가담 스피드와 근성까지 겸비한 마필이기에 승급전에서도 높은 기대치 9번 왕탱이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졸전 펼쳤지만 경주 여건 좋아진 2번 비사연을 필두로 자, 여기에 8번 대군옥과 3번 미사일 캔디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이번 비사연은 작년 10월 26일 날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었던 말이죠. 직전 경주는 선두권 흐름이 빠르고 강한 구도 속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초중반에 자리 잡는 과정이 순탄치가 못했고 3선 외곽 돌고 그만큼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요 편성에서는 이혁기수 스타일이면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안쪽 게이트 들어와 전개도 한결 수월하게 앞선에서 펼쳐낼 수 있겠고 경주 여건 좋아진 2번 비사연 강조드리고요. 자, 8번 대군옥이 자, 과거에는 이제 빠른 흐름에 참고 한 발 마지막 몰았으며 동거리를 10월 19일 날 입상했던 전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출발 이후 스피드까지 보강이 되면서 좀 더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내기 시작했죠. 직전 경주는 황금의 사이킥 보스라는 워낙에 출중한 앞선에 나섰던 2도의 마필로 결론난 경주에서 어쩔 수 없는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2번 비사연을 제외하고는 빠른 선행마도 눈에 띄는 구도는 아니고 초중반에 충분히 스피드가 보강되면 이제는 선두 선위권에서 전개 응수가 가능하기에 8번 대군호 도전권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미사일 캔디도 직전에 최단 거리 레이스 빠른 흐름에 중위 외곽에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타이밍이 늦어 아쉬운 3착이었어요. 하지만 끝걸음의 여력은 충분했고요. 이번에 늘어난 거리, 게이트 단쪽 들어와 선이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되는 3번 미사일 캔디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자, 승급전 무대에서도 본연의 압도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연투기치 높은 9번 왕탱이를 중심으로 도전권 3두 마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데뷔전부터 여지없는 탄력, 여지없는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낙승 정말 데뷔전 치르는 말이 1300m에서 7마신차 낙승 거두는 거 저희 처음 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승급전도 무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2번 비사연과 3번 미사일 캔디까지 저 역시 첨언할 이유 없이 모두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대시여가지고 대로 시작을 해서 전 데카인, 대군옥 이 부분이 좀 헷갈렸네요. 같은 마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르네요. 저는 직전에 8번 대군옥을 잡아냈었던 5번 데카인에게 관심이 가는데 사실 직전에 대군옥도 못 뛴 걸음은 아닙니다. 승급전 인물 감안해 봤을 때 기대 이상의 걸음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뒤에서 추임력으로 잡아냈던 데카인의 능력치의 향상은 더 눈에 띄었다라고 판단하는데 직전에 분명히 데카인이 이겼어요. 한 번 더 이기지 않을까요? 네, 직전에 분명 종반 걸음에 여력을 남기며 3착을 했던 말이 5번 데카인이고 당시 8번 대군옥이 5번 데카인에게 목차로 4착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직전 경기를 보면은 사이킥 보스가 이끄는 워낙에 빠른 페이스였고 황금해가 2선에서 그대로 결판 난 게임에서 3선 이하에서는 상당히 마필들이 무너진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5번 데카이는 참고 한 발 마지막이 주요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이 선두 선입권도 두툼하고 촘촘하고 앞선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앞선에서 끝날 이 공산이 크기 때문에 늦추입 소지가 있는 5번 데카인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다소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제 능력 발휘 가능해 보입니다. 성장세의 9번 왕탱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빈틈없이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은근 빠른 흐름, 다수의 도전 세력들이 자력 입상 기대치가 높은 가운데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도 관심이 가고요. 다수의 도전 세력이 혼재하는 접전 레이스 5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 분명히 이기고 가야지 우리가 세뱃돈이라도 챙길 수 있을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붙어서 이기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 1300m 거리가 되겠고요. 전력의 변화를 끌어내기 시작한 말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심에 10번 심플 스타일 먼저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전 졸전이 저는 오히려 아쉬웠을 만큼
이후에 걸음 상승세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마방의 기대치도 높았던 전력이고요. 말이 걸음이 쭉쭉 늘어나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부분에서도 믿음이 가는 전력입니다. 선행과 선입이 자유로운 전력이고 기본적으로 파워가 받쳐주고 있는 말이라서 여기서 뭐 체중이 더 불어도 훨씬 더 좋을 10번 심플 스타일의 상승세 성장세의 방점 찍고 들어갑니다. 3번 고업하고 아마 당일 가장 낮은 환수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3번 고업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데뷔전은 선행 시도를 해서 심플 스타일을 이겼던 경험이 있는 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말. 그리고 직전 승급전에서도 입상 경쟁력을 확보한 전력. 심지어는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차지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3번 고업 역시 만만치 않은 강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 함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들은 다소 밀려있는 복병일 수 있겠습니다. 승급전에 5번 가가나와 1번 대지여걸. 자, 5번 가가나는요. 분명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부분이 직전에도 강조를 드렸던, 당일 속보를 통해서 강조를 드렸던 내용. 말이 뒤집어졌다. 걸음의 변화가 분명히 감지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신 있게 밀어붙였었던 그 걸음발, 여유 있게 따라갔었던 그 파워풀함은 이번 경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힘은 당연히 더 붙었고요. 5번 가가나의 선전 기대치 높여보면서 1번 대지여걸 역시 인코스로 들어와 있는 이상은 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전력. 다만 무리하게 선두권 경합에 가담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걸음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근성 좋은 안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5경주였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게 다가오는 경주이지만 김지영 의원은 일단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두의 전력에게 높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승급전 나서는 10번 심플 스타일과 직전 승급전 모드에서도 입상을 했던 3번 고업 이두의 마필 특히나 강조해 주셨고요. 1번 대지여걸은 최근에 전개의 자유로움까지 장착한 마필이기에 관심권. 5번 가가나는 직전에 걸음이 터졌다.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자, 여기에 여타의 마필들도 좀 관심을 가질 마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6번 그레이 킹덤 여쭤볼게요. 외선마 신분으로 이제 국산 5등급 무대에 최근에 2차례 뛰었는데 모두 흐름 빠른 레이스의 최단 거리 출전에 계속해서 걸음 여력을 남겼습니다. 초반에 앞선이 붙지 못하고 항상 후미에서 타이밍이 늦어버렸죠.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자, 6번 그레이 킹덤이 이 늘어난 거리에서는 분명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복병같이 높아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6번 그레이 킹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고 보니 6번 그레이 킹덤이 1300m 거리 경험이 없네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부분이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1300m라는 거리를 소화할 만큼 1400m 경험은 있어요. 졸전이었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는 이 말은 좀 버거워하는구나. 따라가는 말이라고 해서 늘어난 거리가 마냥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고요. 이 말은 근성이 밀리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올라와서 순위권, 당일 컨디션이 좋다면 승식 활용 가치는 있을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승급전 무대에서도 적정거리 출전에 선두권에서 자유로운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10번 심플 스타일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다수의 자료 입상 가능마가 혼재한 경주이지만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컨디션도 좋고 전개도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말로 엄선에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설날 좋은 선물을 안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정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8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모두 3세마가 출전하고 있고요. 1300m 거리, 단거리 검증된 전력도 있고 최근에 출전을 많이 할 세력들도 눈에 띕니다. 우선 주목하는 말은 12번 풀 부스터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최단거리 1000m 마크 스토리가 이끄는 선두 파이페이스를 극복해내며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당시 1300m 출전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출발 후 추돌 주춤 자리 잡는 과정이 썩 순탄치가 않았고 다소 외곽 무리한 전개 속에 마지막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 경주는 여타의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빠른 말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5번 정상 스마트나 안쪽에서 한번 더트 서퍼 정도인데 직전보다는 선두권이 그리 빨라 보이진 않아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이미 하이페이스 최단거리를 극복해냈던 전력이잖아요. 수월하게 2선 가담, 직전에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전개유리마 12번 풀부스터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6번 루킹 포스트, 직전의 우승 전력인 5번 정상 스마트, 여기에 8번 소울메리트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6번 루킹 포스트는 직전 데뷔전 경주 어마어마가 이끄는 상당히 빠른 페이스에서 중위권에서 가담을 하고 최선 역주를 펼쳤습니다만 결국 마지막까지 앞선 마피를 제쳐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충분히 종반까지 꾸준하게 뛰는 힘을 보였고 여력도 좋았어요. 이미 하이페이스 최단거리를 삼착하며 가능성을 엿보였고 이번에 늘어난 거리, 선입권에서 꾸준하게 끈기 있는 걸음을 선보일 상태도 좋아진 6번 루킹 퍼스트 강조드리고요. 자, 5번 정상 스마트가 직전에 동거리 첫 승 달성하며 걸음 변화를 보였단 말이에요. 직전 경주 이후 발굽질병과 개인드 좌상 등의 병력으로 공백이 있습니다. 당일 컨디션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만 자, 컨디션에 큰 하자가 없더라면 요 편성에서도 게이트 안쪽이고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도 크고 최소한 선두 2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4번, 5번 정상 스마트 강조드리고요. 자, 8번 소울메리트가 최근에 1300m 빠른 흐름에 연달아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직전에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자, 스피드가 좋아 밀어 중속 선두 외곽 가담하는 과정 당연히 무리한 가운데 막판이 무너졌어요. 이번에 발주도 보완했고 충분히 빠른 흐름에 선두 가담 스피드도 상당히 보강된 가운데 이 8번 소울메리트 적정거리 출전 최근에 착승권의 아쉬움을 만회할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직전보다는 레이스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적정 편성과 전개를 만난 마필이에요. 12번 풀 부스터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역시 이번에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하고 상태감 좋은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민병철 위원도 설을 앞두고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많이 해보면서 한번 같이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티읕자로 끝나는 말들만 추천해 주신 것 같아서 좀 특이하기는 하네요. 우선적으로 저는 4번 수리수리마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추천해 주시고 있는 말들에 대한 이유도 적확했고 분명히 가능성도 있는 말들인데요. 당장 입상의 경쟁력을 확보한 전력 4번 수리수리마 직전 경주에도 흐름 굉장히 빨랐습니다. 선행마가 버텼던 경주고요. 당시에 이제 함께 선행을 나섰었던 문학 미스치프 지지난주에 우승 차지했습니다. 결코 느린 편성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자력 추입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4번 수리수리마 당일 컨디션까지 좋다면 이거는 꼭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쉽사리 무시할 말은 아니다. 일단 말씀드려 보겠고요. 직전 경주는 문학 미스치프가 앞선 장악 10번 당시 금자유가 선두 외곽에서 상당히 빠르게 이제 진행한 구도인데 문학 미스치프는 무너졌고 금자유가 살아남고 수리수리마가 자력 추입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선행마가 무너진 경주였고 금자유는 상당히 고편성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은 선두 선입권이 상당히 강해 보이고 두터워 보입니다. 자, 앞선이 무너질 성격의 경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4번 수리수리마 늦추입의 우려가 상존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소 이번 경주 약간 좀 불안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전개도 상당히 유리해졌고요. 편성 잘 만났습니다. 12번 풀 부스터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세계 1법의 대상 경주 3세 이상 최강의 페이퍼를 결정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020년도 첫 번째 대상 경주 1200m 단거리 세계 1법의
대상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야말로 걸출한 능력의 단거리 강자들이 대거 몰렸고요. 자, 최근에 작년에도 단거리 대상 경주에서 충분한 경쟁력 혹은 대통령배까지 입상했던 전력도 이번에 출전을 하죠. 레이스 흐름은 당연히 빠릅니다. 초중반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레이스인데, 자, 저희 심층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일단 김지영 의원, 좀 가혹하지만 일단 초반 전개 양상하고요.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상세히 소개해 주시죠. 가혹함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선행마 찾기가 너무 힘든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있어요. 누가 가장 빠르냐에 대한 포인트를 게이트 이탈로 보느냐 아니면 초반 100m, 200m까지로 보느냐. 저는 200m까지로 보고 게이트 이탈 속도와 함께 고려를 해봤을 때 3번 가온 챔프가 이 경주 정리해줘야 합니다. 정리해야 돼요.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순발력과 초속감은 여타 말들, 선행 말들 대다수죠. 그 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스피드다라고 보이고요. 3번 가온 챔프가 만약에 선행에 실패를 해서 남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뛴다, 경합권을 형성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저기서 이제 비명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경마팬들의 비명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3번 가온 챔프가 편안하게 선행을 나섰다. 그리고 가온 챔프가 선행이 아니고 옆에 누구 하나를 두고 뛰더라. 그럼 그 말은 11번 라온 매직일 겁니다. 라온 매직 역시 1등급 어떠한 편성에서도 자기의 순발력을 과시했었던 전력입니다. 다만 그 순발력을 발휘할 때 57이라는 높은 부담 중량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경주 57 나머지 말들도 모두 같은 동일한 중량, 앞말만 55kg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라온 매직 입장에서는 딱히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등급의 순발력, 1등급 순발력 경쟁력. 3번과 11번의 선행 강공을 먼저 기대를 해보겠고, 무너졌다, 선두권이 무너졌다라고 봤을 때는 앞에서 선행을 편하게 갔던 말들은 의외로 쉽게 버티는 거리가 1200m입니다. 문제는 2, 3선에서 무너진다는 거죠. 선행을 나섰어야 하는 말들이 실패를 한 후에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한 끝에 무너졌을 경우에 올라올 수 있는 말 9번 천지스톰 그리고 10번 독도지기. 이 두의 추입 스피드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참 어려운 경주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박진감이 넘치는 세계 일곱의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정확한 설명대로 전개는 3번 가온 챔프가 앞선을 장악해줘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작년도에도요.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와 SBS 스포츠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서도 그때는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총알같이 선두 장악에 나서 우승을 했던 말이잖아요. 작년에 9월에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서는 거기서도 선행을 나섰지만 당시 블루치퍼와의 시종 압박, 경합을 받고 쉽게 3착인데, 그렇죠. 편성에서는 3번 가온 챔프가 선행 강공작전, 게이트 3번 안쪽이잖아요. 여타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선두 장악에 나서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3번 가온 챔프가 중심마로서 높은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대통령배 2착을 했던 기가 막힌 전개를 펼쳐냈던 10번 독도주기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전천후 마필이고 요편성 세계일보배에서도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12번 심장의 고동이 한때는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펼치면 대상 경주에서 대통령배 3착을 했습니다만, 과거 일간 스포츠배 때 박태종 기수 기승으로 따라가는 전개에서 장거리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선행 엄두도 못 내요.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12번 이 심장의 고동도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 자, 여기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9번 천지스톰도 자, 이제 7살인가요? 그래도 과거 단거리 대상 경주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이잖아요. 작년도 광역시장배, 부산광역시장배 졸전 이후 직전에 대통령 직전 경주 좀 아쉬웠지만 충분히 단거리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타의 마필들 김지영 의원 복병 전력 한두 정도만 더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 아무래도 인코스에 있는 선행말들이 좀 껄끄럽게 느껴집니다. 1번 야워 스마트캣이나 2번 컴플리트 수입 등의 전력들이 좀 껄끄럽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등급, 1등급, 현등급이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레이팅 오픈 경주라서 1등급 경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1등급 말들이 아무래도 상위 레이팅을 갖고 있는 능력을 좀 더 검증을 받은 전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1등급에서도 승급전에서도 여지없는 순발력으로 레이스를 주도했었던 일본 야오 스마트캣이 이번에는 과연 어떨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전력, 복병인데 그야말로 복병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김주영 의원은 한두 더 복병가치 높은 말 1번 야오 스마트캣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두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앞말이라 행복하죠. 5번 리드머니 55회 부중. 작년 제주도지사업에 당시 입상 이후 이번에 출전하는데 앞말 중에서 충분히 편성에서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5번 리드머니까지 복병가치 있어 보입니다. 네, 2020년도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 서울 구경주는요. 단거리 강자죠. 편성도 잘 맞았고 게이트도 정말 잘 받았습니다. 선행 강공작전 주요할 듯합니다. 3번 가온 챔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특히나 복병 전력들까지 빈틈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부산 경마의 하이라이트가 될 1등급 경주 6경주 2000m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반가운 경주마가 눈에 띄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신할 수 없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최강의 마필이었던 5번 트리플 라인. 재작년도 그랑프리 우승 이후에 58주 만에 실전 복귀전 나서는데 이제는 나이도 8살. 이제는 황혼기에 접어든 이 5번 트리플 라인. 자, 오랜만에 출전하는데 일단 관심은 갑니다. 한데 레이팅 130에 60kg의 과부중을 얼마만큼 극복해낼지 상당히 좀 불안한 감은 상존한 구도입니다. 5번 트리플 라인 때문에 맞상대 출전마들이 상당히 특혜를 보고 있죠. 부담 중량상에. 그래서 7번 뉴욕 망치가 자, 이 부산 6경주에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로 평가가 됩니다. 1등급 무대에서도 최장거리 22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었고 자, 비록 직전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는 졸전이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52kg라는 아주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을 받고 있고요. 19조에서 5번 트리플 라인과 7번 뉴욕 망치 이 둘을 동반 출전시키는데 아무래도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한 부담 중량의 혜택을 받는 7번 뉴욕 망치 이번 부산 6경주의 중심마로서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7번 뉴욕 망치를 우선적으로 강조드려 보겠고요. 자, 9번 점버 블레이드, 12번 챔프라인 등도 1등급 무대에서 충분히 일반 편성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 말들도 이제 부담 중량 높은 부담 중량을 보여봤고 또한 공백도 있었고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서로 간에 9번 점버 블레이드도 52회 부중이고요. 12번 챔프라인도 52회 부중. 이게 언제 달아봤는지 상당히 좋은 조건이네요. 9번 점버 블레이드는 자, 그래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1등급에서 장거리 강자급 마필로 충분히 검증을 받았던 전력이고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너끈히 극복했던 전력이죠. 한동안 부진했고 직전에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 뒷직선에서 야심차게 무빙 선입전을 펼쳤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는데 이번에 52회 부중에 2000m 거리 1만 편성이라면 9번 점버 블레이드도 경쟁력을 갖춘 듯합니다. 12번 챔프라인도 작년도 부산광역시장배 참패 이후 오랜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복귀전에서는 당시 앞선에서 결론난 경주에서 아직은 베스트 컨디션 아닌 이상 졸전이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역시 52의 유리한 부중이고 정상주기 컨디션도 소폭 향상된 가운데 적정거리 2000m 12번 챔프 라인까지 도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당일 이제 5번 트리플 라인은 글쎄요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컨디션 체크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좀 여지는 좀 남겨놓겠지만 이 부분까지는 좀 강하게 노림수를 두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부산 6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진 전력이죠. 7번 뉴욕 망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의외로 참 어려운 경주예요. 단 한두의 출전으로 한두만으로도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경주입니다. 당일 출전이 제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5번 트리플 라인. 저는 일단은 무시는 못하겠고
컨디션 자체는 뭐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가장 마지막 순위로다가 밀어둔 상황이고요. 자, 5번 트리플 라인을 제외하고요. 빼고요. 나머지 말들 동부 중입니다. 그렇게만 보시자고요. 그렇게 되면 흔히 이런 동부 중이 대상 경주에서 많이 나오죠. 특별 대상 경주에서 동일한 부담 중량일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레이팅, 전개. 2000m면은 전개 선행 유리. 7번 유형망치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2번 챔프라인 역시 최근에 좀 계속해서 이 말도 좀 나이가 먹고 나이가 들면서 좀 굼떠진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모처럼 훈련 시에 활기를 회복해 가고 있는 챔프라인이라고 한다면 외곽에서 선두권 공략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물론 10번 마스터윤이 선행을 나가겠습니다만 12번 챔프라인의 전개 역시 분리할 것 없다라는 부분. 9번 점버블레이드 역시 이런 흐름에서 본인의 52kg 부담 중량이라면 선의권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죠.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기라면 충분히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미병철 위원하고 동일한 마번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1번 로얄루비만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전에 너무 선전을 해줘서 깜짝 입상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연투기 대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직전에 51kg의 이제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을 받으며 1등급 중위권 전력에 편성해서 깜짝 입상을 했죠. 공백 이후. 이번에는 맞상대가 좀 강해 보이네요. 또한 그동안 과부 중에 힘들었던 말들이 이번에 52의 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로얄루비가 이 편성에서 경쟁력을 갖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경마가 그렇잖아요. 능력대로 결론이 나는 경주가 아니고 부담 중량 여건 때문에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5번 트리플 라인은 일단 당일 컨디션 체크 당부를 드려보겠고요. 7번 뉴욕 망치를 중심으로 도전권 말씀드린 전력들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2000m 2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장거리 검증받은 전력과 또한 작년에 대상 경주에서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 중에서 이번에 일반 편성에서는 충분히 기대치가 높은 말이 있습니다. 강급된 말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듯하고요. 자, 10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6경주에 이어서 연이은 2000m 경주. 하지만 이번 경주는 2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 가장 관심이 가는 말은 아마 대부분 경마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네요. 4번 샤크 대장군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겠죠. 저도 관심이 갑니다. 솔직히 그랑프리 때 샴로코의 입상 2위 안착에 깜짝 놀래고 그 뒤로 샤크 대장군이 5위 하는 거 보고 더 놀랐습니다. 상당히 이변이 일어났었던 지난해 그랑프리 경주였는데요. 그만큼 잘 뛰었다라는 부분이고 샤크 대장군도 만만치 않게 몰아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입마업을 맞추고 큰 대회일수록 노장의 투호는 발휘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경주로 되돌아와 있습니다. 57kg으로 편성에서는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2300m 경험해본 말이에요. 2000m가 무해가 두렵겠습니까? 저는 충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샤크 대장군의 전개 자유 2점까지 지목을 합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7번 이겨주마와 1번 명품 축제 그리고 상승세 승급전 치르고 있는 6번 환상스타를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자, 7번 이겨주마 같은 경우에는 2000m 거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개를 라스트 한 발을 어느 시점에서 쓰느냐 혹은 왕년에 선행도 나갔던 전력입니다. 이겨주마가. 혹은 기습적으로 선행으로 변칙 작전이 주요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아마 훈련 시의 내용 상태로 봤을 때는 추입에 가까운 전개가 더욱 잘 어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구도 속에서 어수선하게 선두권이 뭉쳐뛰게 되는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0m에서의 경쟁력 7번 이겨주마에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1번 명품축제 같은 경우에는 선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죠. 이것을 선입으로 가져가 주느냐 아니면 끝까지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는 추입으로 가져가느냐 역시 명품축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래된
고민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조성범 기수라면 추입에 가까운 전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1번 명품 축제 역시 게이트의 추입마에게 1번이 불리하다라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코스 힘한배라는 차원에서는 훨씬 유리해진 경주 여건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6번 환상스타는 멀로기스와의 호흡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상승세 전력이고 선행과 선입이 모두 자유로운 6번 환상스타의 전개 2점까지 지목해 보겠습니다. 네,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2000m. 작년도에 대통령배와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연이어 강편성 구도에 오착을 했던 이 4번 샤크 대장군이 이번에 일반 편성의 2등급 무대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보입니다. 작년에 6월이었나요? 그 스포츠조선배 대상 경주에서 2000m 입상을 했던 전력이잖아요. 이 편성에서는 너끈히 자력으로 일반 편성 입상을 차지할 수 있는 4번 샤크 대장군의 높은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일반 명품 축제가 좀 전개를 풀어내는 여부에 따라서 다소 기복은 보입니다만 그래도 보여준 걸음에 있어서 장거리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말로 1번 이 명품 축제 말씀드려 보겠고요. 7번 이겨주마도 작년 7월에 1800m 입상했던 전력인데 한동안 부진했지만 이번에 2000m도 충분히 전개 자유점을 살려볼 수 있는 걸 평가가 됩니다. 여기에 10번 반야동행이 있습니다. 2등급 무대에서 다소 부진했고 9월 달에 JRA 특별 경주에선 좀 아쉬웠지만 직전에 1등급 점핑 출전에서 물론 부중의 이점은 있었습니다만 4차까지 하면 은근히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이번에 재편성 와서 비록 부중이 57 높아진 부담 중량은 좀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직전보다는 당연히 2등급 무대이기 때문에 재편성 와서 맞상대는 해볼 만한 구도로 봐요. 장거리에서 언제라도 한 발 쓸 수 있는 10번 반야동행이 눈에 띄는데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복병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말이 10번 반야동행입니다. 사실 이 말은 1등급에서 고전을 하고 이미 언제였죠? 작년 5월이죠. 5월 달에 2등급 강급전에서 2000m를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빠른 흐름이 될 것이냐, 거기에서 추입 타이밍을 언제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는 솔직히 30초 토니마방하고 반야동행이 과연 어울릴까? 라는 물음표가 먼저 찍혀서 당일 컨디션 체킹은 해보겠습니다만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네, 서울 10경주 2등급 장거리 2000m 레이스는요. 자, 오랜만에 일반 편성 들어왔고요. 종반 압도적인 추입 판별 결정력이 매력적인 말이죠. 4번 샤크 대장군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1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마지막 경주 단거리 1200m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인기마의 향방도 어찌 보면 현재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경주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능력, 최근에 액면상의 능력마들이 당일 이 전광판을 주름 잡겠습니다만 저희가 백지 상태에서 이제 복병 전력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김지영이 어려운 경주예요. 더군다나 휴장전 마지막 경주잖아요. 이변 소지가 높아 보이는데 이 11경주에서 알토란 같은 복병 전력 한두 소개해 주시죠. 제가 올해 들어와서 봤던 1200m 경주들 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경주가 분명히 선행마가 많이 있어서 많이 나가야 되는데 딱 한두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고 이렇게 해서 크게 이변이 일어났던 경주가 먼저 기억이 납니다. 선행마가 많다고 해서 그 말들이 모두 다 선행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빈틈이 생기는 선의권의 강공, 6번 청운시대의 복병 가치를 좀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번 청운시대는 늘 꾸준합니다. 늘 단거리에서는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뛰고 있어요. 어떠한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가 세면 순위가 밀릴 것이요. 조금 앞선이 무너지면 순위가 올라갈 전력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승식 활용마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8월 18일 날 그 빠른 흐름을 내측에서 압도적인 걸음으로 추입했던 입상 전력이 있죠. 6번 청운시대. 당일 인기도에서는 살짝 좀 멀어져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요.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충분히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복병같이 높은 말 6번 청운시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민병철은 7번 늘 푸른캣을 강조드립니다. 빠른 흐름에 단거리 1200m 상당히 강점을 지녔던 말이고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경합, 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당시 마이오코가 이끄는 페이스에 다소 앞선 2선에서 무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힘 조절에 실패하고 레이스 운영이 잘못돼 막판에 무뎌졌지만 이번에 뭐 다수의 선행 마술전에 선의권에서 경합 레이스를 펼쳐내는 조건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요 편성에서는 7번 늘 푸른캣도 상태감도 올라온 만큼 선두권에서 경쟁력을 선보일 7번 늘 푸른캣 약간 인기도에서 멀어져 있다라면요 꼭 노림수를 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서울 11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당일 인기마의 전력을 충분히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병같이 높은 말 김지영 의원의 6번 청운시대, 민병철의 7번 늘 푸른캣 꼭 기억하셨다가 승식 활용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휴정전 마지막 일요경마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구도 속에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 친지 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시기 기원드려 봅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1월의 마지막 날이 있죠. 금요경마 해설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